짐 싸서 나가. 더러운 년.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통장을 던졌습니다. 잔액 47만 원. 10년 결혼 생활의 전부였어요. 오늘은 35살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을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로 살았어요. 친정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고 저는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25살의 남편 태준을 만났을 때 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3년 선배였어요. 시댁은 강남의 빌딩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건 행운이라고. 검소하게 살면서 태준이 잘 뒷바라지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제가 행운아라고 믿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도맡았고 시댁 친척 모임 때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 친구분들 오시면 차를 내왔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태준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자와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에 봐. 보고 싶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돌아온 건 뺨이었습니다. 남자가 다 그렇지. 네가 못나서 밖으로 도는 거야. 바람을 피워도 며느리 탓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새로 만난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300만 원을 주겠다고 통장을 내밀었어요. 10년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가관이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밥이나 얻어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저는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났어요. 그것도 친정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요. 고시원에 짐을 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35살에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윤하영 씨 맞으시죠? 아버님 장례식장 주소 알려드립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친정 아버지는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시댁 눈치도 보였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낯선 양복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세탁소 주인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IT 벤처 창업 멤버였고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식 가치가 120억 원이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딸이 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칠까봐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고. 결혼하고 독립한 뒤에 알려주려 했는데 때를 놓치셨다고. 유일한 상속인은 저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로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사실 저는 100억대 자산가의 딸이었던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조문객 중에는 유명 기업 임원들도 있었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현금 30억, 주식 90억, 그 외 부동산까지. 하루아침에 제 통장 잔액이 47만 원에서 3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직 시댁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걸. 일부러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편의점 알바를 계속하면서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남편 태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겉으로는 정상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었어요. 시세보다 높게 매물을 올리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고 허위 매물도 수두룩했습니다. 명예 도용 사례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된 강남 빌딩도 조사했더니 탈세 의혹이 나왔어요.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게 10년치였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은 면허 취소 사유고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하영아, 우리 조용히 끝내자. 300만 원 받고 도장만 찍어.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에서 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재판 첫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기가 막혔어요. 저를 보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가 변호사도 못 구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 옆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시댁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원고 측 청구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2억 원과 재산 분할 3억 원을 청구한다고. 혼인 중 원고가 기여한 부분과 피고의 불법 행위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어요. 남편 태준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네가 뭘 했다고 5억을 달라는 거야?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 중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허위 매물 게시 37건, 이중 수수료 수취 28건, 명예 도용 의혹 5건이라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모친 소유 강남 빌딩의 임대료 미신고 내역이었어요. 10년간 총 12억 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에도 동시에 제보되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깔보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달려들려다 제지당했어요. 입에서는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미친년아, 너 어디서 돈이 났어? 누구 뒤에 붙어서 이러는 거야?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돈으로요. 제 아버지 유산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상속 증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 윤태식 씨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12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가난한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들보다 훨씬 부자였던 거예요. 재판은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위자료 2억 원, 재산 분할 2억 5천만 원이 인정됐어요. 300만 원을 제시했던 그들이 결국 4억 5천만 원을 내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그 이후였어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시어머니의 빌딩은 추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12억 원의 소득 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18억 원이 부과됐어요. 남편 태주는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해자만 8명이었고 그중 3건은 형사 입건됐어요.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딩을 팔아야 하는데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라고 세금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애걸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가난한 사람 기분을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어머님도 가난한 사람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세탁소를 고급 런드리 서비스 기업으로 키웠어요. 직원 30명을 고용했고 강남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명품 가방 대신 마트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10년 늙어 보였습니다. 빌딩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태주는 출소한 뒤 지방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 남자가 하루 10만 원을 벌기 위해 땀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소함과 성실함,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만약 지금도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며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참는 것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 전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 잘 쓰고 있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가난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그 시간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존중하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